안녕하세요. 스쿱TV 강경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인데요. 1986년은 대한민국이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 무려 32년 만에 다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역사적인 해였는데요. 비록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은 이 대회에서 월드컵 첫 골과 첫 승점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라운드를 누볐던 선수들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선수를 한 명만 꼽는다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차범근 선수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1986년 당시 차범근은 이미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였습니다. 다름슈타트와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며 UEFA컵 우승을 2차례나 차지했고 분데스리가 통산 98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선수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록이었죠.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 출전했습니다. 발목 부상을 안고도 끝까지 경기에 나섰고 어린 선수들을 이끌며 팀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는 지도자로 변신했는데요. 울산 현대호랑이의 감독으로 곧바로 부임하여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국가대표 코치를 거쳐 1997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비록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이후 수원 삼성 블루윈즈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지도자로 꽃을 피웠습니다. 수원에서 K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이끌었고 아시아 정상에도 오르며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독 생활을 마친 뒤에는 방송 해설위원으로 활동했고 차범근 축구교실과 차범근 축구재단을 운영하며 유소년 축구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답게 지금도 후배들의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돗개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허정무 선수입니다. 1986년 월드컵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디에고 마라도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수비했던 모습입니다. 물론 마라도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허정무 선수의 집요한 플레이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현대 호랑이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뛰어난 활동량과 투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더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1995년 전남 드래곤즈 초대 감독으로 부임해 팀의 기틀을 세웠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는데요. 가장 빛났던 순간은 역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사상 최초로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이후에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을 맡으며 행정가로도 활약했습니다. 감독, 행정가, 그리고 축구 발전을 위한 자문까지 허정무 선수는 은퇴 후에도 한국 축구를 위해 쉼없이 뛰고 있습니다. 1986년 대표팀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했던 선수가 바로 김주성 선수였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그라운드를 폭격했던 천재 공격수. 대우 로얄즈에서 K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활약했고 세 차례 아시아 올해의 선수에 선정될 만큼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은퇴 후에는 방송보다는 축구 행정을 선택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을 맡아 국가대표 시스템 구축과 선수 육성에 참여했고 동국대학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파와 AFC 국제회의에도 한국 대표로 참석하며 축구 외교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조광래 선수는 현역 시절 한국 최고의 왼쪽 윙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우 로얄즈에서 빠른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로 이름을 알렸고 1986년 월드컵에서도 활발한 측면 공격을 펼쳤습니다. 은퇴 후에는 감독으로 변신했는데요.
안양 LG 치타스를 맡아 팀을 강팀으로 성장시켰고 경남 FC 감독 시절에는 윤빛가람, 이용래 등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돼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축구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대표팀 감독으로 오래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대구FC 대표이사를 맡아 구단 운영과 유소년 시스템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선수는 최순호 선수입니다. 1986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공격의 중심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요. 현역 시절에는 포항제철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했고 K리그를 대표하는 스타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포항 스틸러스 코치를 시작으로 감독까지 맡으며 오랜 시간 포항축구와 함께했습니다. 강원FC 감독도 역임했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기술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소년 선수 육성과 축구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할 선수는 대한민국 월드컵 사상 첫 골의 주인공 박창선 선수입니다. 1986년 6월 2일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멕시코 레온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경기. 상대는 당시 세계 최고의 선수였던 디에고 마라도나가 이끄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밀렸지만 후반 28분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박창선 선수의 득점입니다. 이 골은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기록한 첫 번째 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국의 축구 팬들은 환호했고 한국 축구도 세계 무대에서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됐습니다. 1986년 월드컵 이후에도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고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는 지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감독을 맡아 대학 선수들을 지도했고 여러 축구 교실과 유소년 프로그램에서도 활동했는데요. 현재도 축구 행사와 후배 선수들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조용히 한국 축구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안정적인 수비와 뛰어난 전술 이해력으로 사랑받았던 박경훈 선수입니다. 박경훈 선수는 1986년 대표팀에서 오른쪽 수비를 책임졌는데요. 당시 한국 축구는 체력과 투지를 앞세운 축구를 펼쳤습니다. 박경훈 선수는 많은 활동량과 성실한 플레이로 대표팀의 한 축을 담당했는데요. 현역 시절에는 포항제철과 럭키금성 등에서 활약하며 K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국가대표 코치를 거쳐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을 맡았고 2010년 제주를 K리그 준우승으로 이끌며 지도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전무이사 등을 맡으며 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행정가로서 박경훈 선수는 한국 축구 여러 현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80년대 한국 축구 최고의 재능 중 한 명으로 꼽혔던 김종부 선수입니다. 김종부 선수는 뛰어난 기술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1986년 월드컵에서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상대와 맞섰습니다. 은퇴 후 김종부 선수는 대학과 실업팀에서 지도 경험을 쌓았고 이후 경남FC 감독을 맡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2017년 경남FC를 K리그2 우승으로 이끌며 1부 리그 승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K리그1 준우승이라는 경남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변병주 선수입니다. 1986년 대표팀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변병주 선수는 화려한 스타보다는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였습니다. 많은 활동량과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파괴하던 총알탄 사나이로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은퇴 후에는 대학 지도자 생활을 거쳐 프로팀 감독도 맡았습니다. 화려한 기록보다는 꾸준함으로 기억되는 선수. 그것이 바로 변병주 선수의 축구 인생입니다. 다음 소개할 선수는 조민국 선수입니다. 조민국 선수는 1986년 대표팀에서 수비수로 활약했는데요.
당시에는 젊은 선수였지만 이후 오랜 시간 한국 축구 현장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은퇴 후에는 울산 현대 코치로 시작해 감독까지 맡았고 대학 감독으로도 활동하며 젊은 선수들을 키워냈습니다. 특히 울산 축구와 인연이 깊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재도 축구 지도와 후배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영중 선수는 1986년 대표팀에서 경험 많은 베테랑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당시 대표팀에는 젊은 선수들도 많았지만 조영중 선수 같은 선배들의 존재가 팀의 중심을 잡아줬는데요. 현역 시절에는 포항제철과 럭키금성 등에서 활약했고 빠른 판단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는 지도자와 행정가의 길을 걸었는데요. 프로팀 코치와 감독을 경험했고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프로축구 관련 행정 업무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팬들에게 축구의 재미와 깊이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한국 축구 팬들이 지금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기억하는 정용환 선수입니다. 정용환 선수는 1986년 월드컵 대표팀의 중앙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강한 몸싸움, 정확한 태클, 그리고 뛰어난 위치 선정. 당시 한국 수비의 중심에는 정용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우 로얄즈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고 국가대표에서도 오랫동안 수비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후배 선수들을 지도했고 유소년 축구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간암으로 투병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축구는 뛰어난 수비수 한 명을 잃었지만 그가 남긴 투지와 책임감은 지금도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빛냈던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수 생활이 끝난 뒤에도 축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고 행정가가 되고 또 후배들을 가르치며 대한민국 축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표팀. 그들은 단순한 국가대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길을 열었던 첫 번째 영웅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